자, 다음 강좌 페이지를 열어보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나오는데요. 이항분포가 뭐죠? 하나요? 떼르르르르 준아, 이항분포가 뭐죠? 이것들 봐라, 이거 아주 그냥 일단 봐봐. 이항분포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살짝 해볼게. 이항분포라는 건 뭐냐면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항분포라고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야, 너네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말이 이렇게 나오겠니? 자, 다음은 이항분포에 관한 문제입니다. 푸세요. 다음은 정규분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푸세요. 미친 거지? 그럼 너네가 어떤 거는 뭘로, 어떤 거는 뭘로? 특히 어떤 문제는 이항분포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n도 찾고 뭐. 자, 이항분포로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이항 무슨 뜻이야? 자, 선생님이 여기서 총을 딱 들고, 그죠? 빵 쐈어. 됐지? 그럼 내가 관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10점부터 9점, 8점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항의 개념은 내가 딱 쐈는데 몇 점을 맞았다 이게 아니고 뭐야? 어떤 관역 하나를 그냥 통으로 보고 쐈어. 명중하거나 아니거나, 그렇게 이항의 개념인 거야. 말하자면 선생님은 Q를 잘 안 쓰지만 여기서 Q라고 하는 거는 P하고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 확률상으로. 자, 내가 명중할 확률이 5분의 1이야. 만약에. 그러면 명중하지 못할 확률로 다 넘어가서 그게 전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항분포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인 거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것도 돼야 되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복수 한번 해볼까요? 1번 이항분포의 1번 기억나는 거 뭐 있어? 그래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364일에다가 플러스 R 이것들이 긴장 안 하고 1번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이항분포 하면 아, 확률 변수 x가 맞아. 그 말은 맞는데 기본적인 거부터 확률 변수 x가 뭐야? n번의 독립시행 중 한 번 기준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라 했을 때 n번 중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0부터 n까지의 값을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 x가 일반적인 r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쓰는 거야? nC r 곱하기 p의 r승 q의 n-r승. 이 q가 1-p지, 그지? 3번. 원래 평균이라는 거는 2, 3 확률 분포해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표현을 쓰면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r 곱하기, 맞지? 저 위에 있는 거 ncr 곱하기 p의 r승 1-p의 n-r승.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네 그 결과는 이미 알고 있어. 뭐라고? np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꼴랑 또 이걸 요렇게만 또 기억하면 또 망하는 거야. 시험의 출제자는 이걸 구해라 라고도 말할 수 있어. 너네가 이걸 보고도 뭐라고 감지해야 돼?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을 물어본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수식 보면서. 자,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요 r 자리에 r제곱이 들어가면 x제곱의 평균이죠. 이항분포에서.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놈들을 빼서 뭐 이렇게 하겠지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요거는 이제 따로 볼 필요 없죠. 뭐야? np 1-p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걸 우리가 분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항분포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예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었다고 합시다. 적당히 3분의 1이라고 할까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뭐 이렇게. 무슨 뜻이야? 내가 총질을 몇 번 했다는 얘기야? 아, 총질을 하면 좀 이상하니? 다른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뭐 어쨌든 100번의 독립시행이 있었다. 횟수
한 번 기준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3분의 1이라 보게 됐다. 그치? 그럼 너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확률변수 x가 2 이상 3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써야 돼? 확률변수 x가 2일 때 확률부터 3일 때 확률하고 30일 때 확률 모두 다 더한 게 답이 되겠지. 물론 그 각각의 확률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근데 요놈부터 따져볼까요? 100C2 곱하기 3분의 1의 2승 나머지 3분의 2의 98승 플러스 되겠니? 야, 이거 실제로 계산이 돼? 어떻게 계산해 이거를?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시험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새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질문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준이 큰 수의 법칙이 뭐야? 준비해 빨리. 큰 수의 법칙이 뭐야? 기억은 나? 뭔지? 말하기가 애매할 뿐? 이라고 하자. 선아, 큰 수의 법칙 기억나? 뭐였어 큰 수의 법칙이? 큰 수의 법칙이 뭐야? 자 질문. 자 다시 질문할게 얘들아. 선생님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떨려? 6분의 1이지. 그 6분의 1을 무슨 확률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죠. 일종의 기대치. 6분의 1이 의미하는 건 내가 실제 6번 주사위를 던지면 한 번은 1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내가 실제 주사위를 던져보는 거야. 100번. 근데 그 중에 10번이 1이 나왔어. 그러면 통계적으로 1이 나올 확률을 거기서는 얼마라고 말하는 거야? 100분의 10, 즉 10분의 1이라고 말하는 거야. 수학적 확률은 분명히 6분의 1이었거든. 근데 지금에서의 통계적 확률은 10분의 1이야. 서로 다르죠. 그러나 선생님이 실제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늘려주면 점점점 그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게 아니고 한 10년 던지는 거야. 10년 동안 주사위만 던지는 거야. 그럼 실제 주사위 던지는 횟수분의 1이 나온 횟수가 거의 근사적으로 어디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6분의 1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같게 보는 근거가 된다. 근데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죠. 이해됐어? 근데 그 큰 수의 법칙을 여기에서도 따라가. 무슨 얘기냐? 굳이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내보면, 자 얘가 x축이고 적당히 이걸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컨셉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확률에서 x가 0일 때부터 그 값을 갖잖아. 그럼 그때 확률이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런 걸 점으로 찍어보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n이 이렇게 움직여. n이 좀 작으면. 그러다가 n이 점점 커지잖아? 그럼 거의 그 찍히는 점이 거의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즉 우리 이번 강의의 결론은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여러분 이제 수능시험제 선생님이 바로 쉬는 시간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는데요. 가서 미적분이나 수투 쪽은 여러분 많이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죠? 선생님들 인정. 얼마나 바쁘니? 국어하랴, 영어하랴, 학교 활동하랴, 뭐 하랴 되게 바쁘잖아, 그지? 그 작년에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 까먹겠지만 확률이나 통계 쪽은 그래도 최근에 공부한 거 아니야? 해봐, 알았지? 어쨌거나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게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그건 연속적이진 않잖아. 그러나 점으로 찍어보면 처음에는 좀 앞쪽에 좀 치중돼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n이 충분히 커지면 거의 정규분포가 어떻게 나온다고? 근사하게 나와. 그래서 근사적으로 근사값 개념이죠. 저쪽에 있는 이항분포는 정규분포
와 근사해진다라는 거야. 비슷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컨셉은 누구로 근거하는 거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시행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확률 질량함수의 점들이 드문드문이긴 하겠지만 거의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아주 근사해진다는 거.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도 있고 표준편차도 근사적으로 따라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쪽에 있는 B 괄호 NP라고 하는 이항분포는 근사적으로 근사값 개념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야. 평균은 NP지요. 듣고 있잖아. NPQ가 분산이지.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표준편차가 좀 보이게끔 나타내야 되는 게 습관이다. 정규분포에서는. 그죠? 근사적으로 확률변수 X가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에 나올 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항분포를 가지고 근사값으로 정규분포를 구할 땐 이용해서 구할 땐 근사값으로 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개념 없는 개념서들은 그냥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건 엄밀하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볼까요? 자, 미안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주면 되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100인데 2분의 1의 확률을 가져가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됐나요? 근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출제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확률을 구하래. 확률변수 X가 뭐 60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원래라면 어떻게 구해야 돼? 원래 이산확률 분포니까. 확률변수 X가 60일 때, 61일 때, 62일 때 확률, 점점점 100일 때 확률을 다 더해야 되거든?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어떻게 다 가니?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얘는 근사적으로 뭐를 따라갈 거다?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다. 그럼 평균이 얼마? 2을 곱해서 50. 거기다 마저 2분의 1 곱하면 편차가 5가 이렇게 되는 이런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라갈 거다. 그러면 이제 근사값이니까 사실 이제 엄밀하게는 실선은 아닌 거죠, 그죠? 또 평균이 얼마냐면 지금 50이거든? 그리고 표준 편차는 5인데 60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쪽을 구하라. 그럼 이걸 표준화를 시키면 15로 나누면 이거 2로 표준화 되지. 그럼 0부터 2까지의 확률이니까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2를 보고 읽어내면 이쪽의 확률이 보여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절반 0.5에서 그걸 도려내면 나머지 이쪽의 확률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근사적으로. 이게 바로 이번 강의의 핵심인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다. 앞으로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다음은 이항분포입니다. 열심히 잘 풀어줄까요? 라든가. 다음은 정규분포인데요. 뭐 이렇게 설명 이렇게 안 나오죠. 결론을 미리 얘기하면 너네가 시험장에서 보게 되는 문제는 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많이 섞여. 그럼 너는 어떨 땐 이항분포로, 어떨 땐 정규분포로, 또 어떨 땐 그것들을 적당히 잘 활용해서 근사값으로 구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엄밀하긴 정규분포라는 거는 뭐야? 연속 확률 분포죠. 엄밀하게. 얘는 뭐야? 이산 확률 분포다 이 말이야. 엄밀하게 다르죠. 그렇지? 그러나 근사적으로 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까지만 오면 사실은 어차피 여기서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가지고 요걸 이렇게 표현하기만 하면 그 이유는 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정규분포에서 했던 것처럼. 역시 마무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든 전부 마무리는 어디야? 표준화돼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식. 확률변수 X에서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게 표준화하는 과정이다. Z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그 식은 우리가 이제 다음 강좌쯤에 공부하게 될 통계적 추정에서도 여전한 선생님 쓰는 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00페이지를 열어볼까요? 01번에 박스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01번 박스 안에 보면 첫 번째 괄호 1번 박스가 있죠? 이것만 체크 좀 해놓으세요. B 괄호 NP라고 하는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체크.
이 밑에 있는 건 지금 선생님이 한 말들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쭉. 오케이? 자, 우리 보기 1번 한번 볼까요? 요거 선생님 말을 좀 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횟수, 시행횟수, 독립시행횟수 100번 한 번 기준으로 확률 0.5일 때 물음에 답하라. 평균 편차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정규분포를 기호로 나타내는 거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보기 2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25에서 35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보기의 해설을 바로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그런 거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라간다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해설지에도 보면 곡선이 아니고 뭔가 막대 그래프 같은 컨셉으로 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수히 연속되면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가 되는 건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상 확률 분포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항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빼오면 그대로 그냥 표준화해서 마무리하면 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보기 3번. 똑같은 얘기다. 그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4번 어때? 똑같네. 그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내용이 개념 강의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개념 익히 문제랑 같이 묶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념 익힘 1번인데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r일 때 확률을 100CR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여기 썼다 지운 거 2번 얘기지? 그럼 바로 감지해야 돼. 아, 이 이항분포에서 확률 얘기구나.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어떤? 시행횟수가 지금 100CR이니까 100번이고 한 번 기준으로 r하고 관련돼 있는 묶여낸 5분의 1이지 5분의 4가 아닙니다. 한 번 기준으로가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 평균 얼마? 20. 자, 분산 얼마? 저 20에다가 5분의 4. 그럼 5, 4, 20이니까 4의 제곱 됐죠.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평균이 얼마인? 20이고 편차가 얼마인? 4임. 근데 마지막 질문이 보니까 28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28이면 요 정도 28 오른쪽에 있겠네요. 요 놈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표준화합니다. 20은 0으로 표준화가 당연히 자동으로 될 것이고 얘는 2로 표준화 되겠네요. 그죠? 얘에서 20 뺀다면 8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절반 0.5에서 빼주면 되지? 그러면 절반의 확률 0.5에서 2를 보고 딱 읽으면 0.477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빼면 답이 얼마야? 0.028 여기에 무당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아니 아니 경찰 문제가 나왔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질문 하나. 우리 경찰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인이나 가족, 친척 아는 사람들 중에 경찰 있어? 아, 오케이. 선생님 말한 거 아까 그건 삭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경찰들, 민중의 지팡이 아닌가요, 그죠? 네. 자, 어느 범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 어떤 종류의 범죄는 출소 후 재범 확률이 0.8이 굉장히 큰 거다, 그죠? 여기 쉬운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간단히 말하기가 애매하네. 한 번 사고를 치면 또 사고 치는 뭐 이런 느낌이네?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어쨌든 자, 현재 수감 중인 범죄자 400명인 거야. 되게 말이 이상하니까. 자, 한번 고개 들어볼까요? 자, 400명 중에 노랭이하고 흰둥이가 있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얘네 둘이 출소를 했네? 근데 얘가 또 사고를 쳐. 또는 안 칠 수도 있지. 또 얘가 사고를 쳐. 또 안 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때? 독립적인 관계죠. 그치?
뭐야? 사고를 친다와 안 친다. 독립적인 관계?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400명의 400명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야? 독립 시행 횟수. 저 0.8을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재범 확률. 여기서 확률에서 x는 뭐야? 400명 중에 재범을 하는 애들의 인원수를 확률에서 x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잡아도 돼, 확률 변수를. 그러면 0.2가 나와야 되죠, 확률로. 그러니까 사고를 안 치는 애들의 비율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인원수.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마지막 볼까? 세 번째 줄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볼. 자, 이 중에서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는 자를 확률 변수로 보면 확률이 0.8이지. 근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반대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300명 이상의 황수를 여기다 밑줄 쳐봐. 근사값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 이게 지금 경찰대 기출 문제이니까 재범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야. 의대 기출 문제 이러면 뭐 어떻게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뭐 이렇게 완치 이렇게 나와야 될 거지, 그치? 똑같은 얘기야. 자, 02번 볼게요.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400의 독립시행의 수, 이 0.8을 한 번 기준으로 확률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균이 얼마일까요? 48, 320명이네요. 분산이 얼마일까요? 저 320에다가 0.1을 추가로 더 곱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64단 말이야. 8의 제곱이겠네. 그럼 근사적으로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거지. 평균이 320이고 편차가 얼마인? 8인 이런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몇 명 이상의 확률이야? 300명. 그러면 한 6이겠네? 근데 이쪽은 0.5니까 냅두고 우리 이쪽만 계산하면 되죠. 그럼 300을 표준화하자. 300에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20을 8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8일은 8, 26, 8, 5, 40 마이너스 2.5로 가는 거야. 그 말은 마이너스 2.5에서부터 0까지 확률은 대칭 이동해서 0부터 2.5까지 확률과 같다. 그래서 2.5를 보고 있는 건데 0.49래. 그럼 0.49하고 0.5를 더하면 얼마야? 0.99. 야, 확률이 0.99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수치로만 볼 때 한 번 범죄를 저지른 놈이지 절대 출소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냥 거기서 평생 썩게 놔둬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거. 이 수치상에 말해주는 건 그런 거야. 근데 사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수치상은 그렇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어느 지역에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10년 이상 된 승용차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0%래. 그럼 나머지 80%는 그 사이에 승용차가 아닌 다른 차로 갈아탄다는 거지. 그런데 세 번째 줄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10년 이상 된 승용차를 가진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를 기준으로 보면 시행의 수가 400인데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2. 20%니까. 그죠? 혹시 우리 하나는 알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오늘 어느 쪽? 몰라요. 그건 잘 모르고? 알겠다. 선생님 잡아가시지 말고요.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50 이런 말 들어봤어? 50하고 제5공화국 그런 말 들어봤어? 전두환 박정희 시절 얘기 혹시 3층 교육대 이런 말 들어봤어? 3천 교육대 이런 말 들어봤어? 선생님 내가 만약 그때 시절이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런 공중파 개념에 짭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내가 그 다음날 없어져. 3천 교육대 들어가서 막 맨날 공문 나가고 막 요즘에 이제 나는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그때 이제 시절에 제5공화국 막 이러면서 막 하기사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03번입니다.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시행의 수를 우리가 400이라고 봤을 때 승용차를 10년 후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 즉 0.2가 확률이다. 그럼 평균이 얼마?
80인가요? 분산은 저 80에다가 다시 0.8을 곱하니까 88에 64, 8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확률변수 x는 근사적으로 이하분포를 따라간다. 평균이 80, 편차가 8인 이런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라갈 건데 K명 이상일 확률, 이상이니까 적당히 우리가 눈대중으로 봐도 적당히 한 요정도 컨셉이겠네. K. 또 요쪽의 확률이 얼마나 하는 거야? 0.0668. 그러면 우리는 요 이후의 확률을 표에서 보여주진 않잖아. 표준 정규분포표는 항상 평균 0에서부터 그 전까지지, 양수율. 그러면 반대로 0점에서 빼봐. 그럼 얼마? 0.0? 0.668을 빼면 얼마야? 4, 3, 3, 2였다는 얘기지. 그래야 0.0668 더하면, 그죠? 0.5 딱 나오죠. 그럼 K가 어디로 표준화가 됐다는 얘기야? 요런 확률을 보여주는 얼마? 1.5 아닌가요? 1.5 맞죠? 얘가 1.5로 표준화가 됐다. 어떻게? 80 뺀 다음에 8로 나눴더니 1.5로 표준화가 됐다. 여기서 K를 여러분이 견착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개념팀 4번입니다. 자, 어떤 해운 회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 8명의 비율로 승선한다. 자,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수학이라는 거 이런 질문을 선생님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수학 배워서 뭐 하나요? 어디다 써먹나요? 막 이런 얘기. 이런 거 되게 많이 써먹는 거야. 아 진짜인데? 니네 회사에 그 기회실 있죠? 흔히 말하는 실장님들 있잖아. 전부 수학과 수학 전공이나 통계 전공이야.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잘해. 왠지 알아? 이 말은 잘 들어봐. 배가 하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승객 정원이 몇 명이야? 340명이야. 근데 얘네들이 조사를 해보고 예약을 몇 명한테 받는 거야? 400명한테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그런 통계 자료를 누적해서 수치화해서 이렇게 예약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400명이 다 승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많지 않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0명 중 8명 비율로 승선한다. 0.8이야, 확률이. 자, 마지막 질문 볼까?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예약 고객 400명 중 실제로 승선하는 사람들이 320명 이하란 얘기지. 맞니? 아, 그래야 초과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대로 써볼게요. 자, 04번. 자, 일단 이하분포를 따라가는데요. 예약 고객 고객이 400명인데 이 중에 0.8의 비율로 승선을 한다란 말이지. 아, 이거 뭐 반대네. 수치만 반대네. 똑같네, 그죠? 자, 이건 평균이 얼마일까요? 일단 320인가요? 그 다음에 분산은 얼마일까요? 저랑 똑같지 않을까? 저 320에다가 0.1을 곱해. 그러면 64, 8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왜 그런지 알아? 여기서의 확률 변수를 얘가 x라고 하면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400-x가 확률 변수거든. 반대쪽의 확률을 얘기해 주잖아. 딱 0.2, 0.8. 그러니까 기준을 반대로 보는 거야 지금. 수치 자체가.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절대값대에서 표준 편차에 반영되지. 그거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x의 표준 편차가 8인 걸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이쪽에서 x라고 써긴 했지만 마이너스 x 플러스 400의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될 거냐고. 원래 있던 x의 표준 편차가 같지 않을까? 저거하고? 그래서 같은 거야. 준 이해되고 있니? 자고 있니? 깨어 있니? 오케이, 좋습니다. 깨어 있어 제발.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건데 배가 인원이 초과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평균은 320명인데 정원이 340명이잖아. 그러니까 승선하는 인원수가 340 밑으로 온다는 얘기지. 그럼 초과가 안 되겠지. 근데 여긴 0.5라고 이미 아니까 우리는 이쪽만 좀 구하면 될 거야.
표준화 해야 되겠지? 아니고 표준 편차 안 썼네. 8. 그러면 340에서 320 빼면 20이죠. 그 20을 8로 나누면 얼마야? 8이 16. 저거 똑같네. 2.5인가 요거는? 그죠? 340을 320 빼서 8로 나누면 2.5. 2.5로 보고 읽으면 얼마니? 4938이야. 그러면 0.9938이겠지. 확률이 답이. 근데 여기 답에서 0.9938인데 너네 확률인데 0.99의 확률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거의 무조건이라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는 320명이 정원이지만 통계자를 누적해서 확인해서 수치화해서 400명 예약을 받아버린다는 거야. 0.99의 확률. 거의 초과되는 일이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니야? 진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한 거야, 앞서서. 아니,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 그 똑똑한 실장님들이 다 자리하고 있는 거죠. 통계에 능통한 수학을 어느 정도 수를 알고 있는 실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넘어가 보면 이제 5번이 되겠네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 평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규요표를 따라간다. 근데 이 회사에서 신제품의 무게가 164보다 작을 경우는 불량품이라고 판정한다는 거야. 자,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의 확률. 야, 이거는 뭐 사실 그대로 그냥 그지? 뭐 이거 뭐 응용하거나 할 것도 없네요, 그죠? 05번입니다. 이항분포를 따라 왠지 알아? 제품 하나가 불량품이다와 아니다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2,500을 독립시행 횟수라고 봤을 때 그런데 확률이 안 나와 있네? 근데 그 확률을 어디서 빼오는 거야? 그 정규분포에서 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분포와 이항분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자, 다시 요 확률 아직 안 나와 있지. 근데 요 불량품의 확률이라는 걸 어디서 빼와야 돼? 정규분포에서 빼와야 돼. 자, 제품의 무게는 평균 180이고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이룰 텐데 한 요쪽에 164보다 작은 경우는 불량품이라고 판정을 한다며. 그럼 저 확률을 여기로 갖도록 돼. 정규분포에서. 자, 그럼 표준화 해야 되겠네요. 얘는 0으로 갈 거고 164에서 180을 빼면 마이너스 16이죠. 이걸 8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를 보고 읽었더니 0.48? 요게 0.2가 아니고 0.48이니까 0.0이겠죠? 요거 그대로 요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 그리고 이건 버려. 있을 거 없어. 근데 마지막에 이 2,500개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니야. 확률도 여기 나와 있고 64개 이하의 확률 또 평균 들어가야지 여기서. 자, 2,500하고 평균 50. 자, 분산은 저 50에다가 마저 100분의 98 곱하면 되죠. 그럼 이거 떨어지면 2니까 이거 49지. 7의 제곱. 그러면 얘는 근사적으로 또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야. 어디서 난 소리지? 제발. 미안. 여기가 50이고 편차가 7인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라갈 건데 64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쪽은 0.5니까 냅두고. 자, 64에서 50을 빼면 14죠. 7로 나누면 2로 표준화되네. 위를 보고 읽었더니 0.48이야 여기가. 뭐 둘이 더해서 답은 얼마? 0.98의 확률이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는 2,500개 중에 불량품이 64개 이하의 확률이 0.98이다. 거의 맞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확률이 좀 적어. 그러면 이 회사 망하겠지 뭐. 이것도 실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수치 자체가. 자, 지금 이해되고 있다, 그죠? 넘어가 볼게요. 단원 조합 문제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